서울의 오늘 첫 소식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도소와 군 훈련장, 화장시설 등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대주택도 기피시설로 인식돼 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주민 여가시설로 탈바꿈시키거나 지역끼리 기피시설을 맞바꾸는 등의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님비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TBS 집중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법무부 보호관찰소입니다. 지난해 청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컸습니다.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면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출입을 하고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라든지 어떤 이런 치안에 대한 염려가 제일 컸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이 여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꾸렸고 3개월 만에 합의가 성사된 겁니다. 범죄 예방 환경시설, 즉 세태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시설을 또 설치를 하고요. 또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치안 불안을 또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 청사의 담장을 허물어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내부에는 북카페와 헬스장, 탁구장 등 주민 여가 시설을 조성해 심리적 거리를 좁혔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한 60여 분이 그러니까 보호관찰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이전에는 그 기피 해무 시설이 이제는 필로 시설에서 또 선호 시설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보호관찰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을 느끼셨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활용하면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기피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는 사례가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끼리의 능동적인 연합 전략이 눈에 띕니다. 화성시는 대규모 화장장 겸 자연묘지 3만 8천 기를 갖춘 일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는 광명시와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5개 자치단체의 합의로 추진됐습니다. 화성시가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비 1,210억 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 500만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니만큼 이것이 2차제 꼭 처리가 돼서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수건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피시설을 자치단체끼리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 전략도 주목됩니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기존 안양교도소와 의왕 예비군 훈련장을 서로 주고받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한데 모아 종합법무타운을 짓고 그 주변에 IT 벤처타운을 함께 조성하는 청사진으로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국책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의왕시민과 안양시민은 총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 기피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서울시에선 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양천구와 강남구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했는데 두 곳 모두 자치구와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에선 군 공항 이전 문제로 파열음이 계속됩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의 원인이 됐던 공군 제10 전투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인데 화성시 등 새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반발이 거셉니다. 이처럼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 편견을 걷어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또 이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들이 새로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자치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것인가 핵심적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기피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진단입니다. 사업의 세부 계획을 완성해놓고 그 타당성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중시했잖아요. 딱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림.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커뮤니티 플랜이거든요. 지역과 함께하는 계획이거든요.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합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피해 보상의 정도와 방법을 당사자와 함께 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얼마 인센티브 줄 수 있노? 어떤 과정을 할 거야? 어떤 규모로 할 거야?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 지역 좀 참여할 수 있나? 어떻나? 배분은 지역 기금으로 할 거야? 개인별로 할 거야? 이런 것들 처음부터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있더라도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방어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와 정부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게 현실. 전문가들은 기피시설을 선호시설로 만든 전략을 벤치마킹하면 좋다고 조언합니다. 외국의 선진국이 잘 그 님비 시설을 관리하고 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님비 시설이 아님을 속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접근한 방법도 한 방법이다. 남는 과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둘러 조정 기능을 맡아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부나 민선 광역단체장이 실질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갖춘 제3의 중재 시스템을 가동해야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사회 기피시설은 바로 옆에 두긴 불편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내 집안의 화장실과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넘긴 이때 기피시설도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집중 리포트로 살펴봤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이강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중 리포트 살펴보니까 이 기피시설 둘러싼 갈등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피시설로 교도소, 보호관찰소, 화장장, 심지어 임대주택까지 기피시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사실 그 기피시설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다만 그 성격들은 큰 맥락에서는 꽤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당연히 내가 사는 곳은 좀 더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또 문화, 교육, 또 복지 측면에서 수준이 높고 품격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되길 바라는데 그것에 이제 반하거나 또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사례들 외에는 대표적인 게 장애인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교육시설은 사실은 단순한 교육시설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항상 그 기피 대상이 됐고요. 네.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선 무려 13년간 특수학교를 못 짓고 있다라는 하소연도 내놓을 정도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호시설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기피시설이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대표적인 게 파출소와 지구대입니다. 오. 일단 그 지역사회가 일단 안전이 보장되려면 당연히 내 집 가까운 곳에 파출소나 지구대가 있기를 그렇죠. 바라겠죠. 그렇죠. 또 실제로 그 유치를 위해서 막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런 또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얼만큼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사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일부 그 고급 주택가나 이런 곳에서는 이 파출소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예. 그걸 포함해서 아무래도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가 드나들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실은 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파출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또 그 지역 사회가 썩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파출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사회가 반대를 하는 이런 오. 모습도 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의외의 이유인데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인데 기피 시설의 종류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이런 네. 기피 시설이라는 게 뭐 사실 국가나 뭐 지역 사회에서는 가장 또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니까요. 네. 정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의 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거를 좀 유치를 하기를 원할 텐데 추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네, 우리가 지금 기피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떠올리는 개념이 바로 님비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님비 현상은 마치 그 주민들의 그런 이기주의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추진 과정이 어려운 거는 이 지방자치의 현실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 민선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 공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도 있지만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고 예. 또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 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서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만약에 뭐 대규모 그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같은 거죠. 네. 또는 뭐 발전소나 군시설 이런 거를 만들 때 일단 그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에서 입장을 내놓을 거고요. 그렇죠. 찬반이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반대가 많겠죠. 예. 또는 또 뭐 자치구나 뭐 광명시, 부천시 같은 기초단체들이 입장을 내놓을 테고 예. 또 중앙 그 국회와 또 지방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서로 목소리를 다 얹다 보면은 그 서로 다 뒤엉켜서 이제 찬반과 찬반이 엇갈리는데 당연히 이런 기피 시설에 대해서 특히나 지방 의회나 국회 그 정치권에서는 네.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거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네. 그 책임감 또 강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고요. 문제는 그 이런 그 의회나 또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최대한 그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좀 관심이 덜하고 네. 끝까지 목소리를 일단 내보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또 그 절차적으로 장애물이 추가가 되면서 네. 결국에는 사업이 지지분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백지화가 되면서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에 놓이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지역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표심이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민선으로 발탁되는 그런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런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 사업이 좌초되거나 네. 무산됐을 때 네.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좀 더 예. 이런 문제 소지가 좀 나오지 않는 게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대규모 사업 계획들이 보통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서 최초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럴 때 사실 이게 정보가 제공되자마자 이미 갈등은 바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계획을 그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그 좀 지역사회 또 정치권의 중론을 모아서 최대한 세부 사항까지 좀 합의를 보면 좋겠죠. 네. 그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좀 발표를 했을 때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반발과 그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발표가 된 다음에 뒤늦게 뭐 대규모 걸기 대회나 또 뭐 예. 시위가 나오고 네. 또 뭐 효력정지 소송을 내고 이런 정도가 좀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 사항을 최대한 좀 긴밀하게 그 다뤄줘서 네. 그런 갈등의 요소를 줄여야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장 또는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다만 지역 대표와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인가. 다만 그 지역에 양보를 해준다면 어떤 보상과 인센티브가 들어갈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해주면 네. 그런 완성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나마 좀 충격을 줄일 수 있겠죠. 네. 다만 필요한 자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회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주민들이든 또는 그 정치인들이든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나는 우리 지역사회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겠어. 뭐 절대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런 어떤 생각으로 회의 테이블에 앉는다면 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겠고요. 예. 그렇죠. 또
리포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그 후진국적인 이런 태도로 사실 계속 대응을 한다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좀 긴밀히 논의를 하되 네.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감수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러한 님비 기피 시설이 아까 리포트에서 보면 좀 이제 선호 시설로 탈바꿈을 하면서 좀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이라고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일단은 그 기피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를 좀 보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라고 한다면 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의 어떤 그 치안 상태가 이제 좀 우려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주민도 좀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에서 소개된 것처럼 그 시설 자체에 주민들이 편하게 출입을 해서 네. 그 시설 자체도 주민의 것이 되도록 좀 바꿔준다면 좀 안심을 하면서 그 마음의 거리가 좀 좁혀지겠고요. 그 임대주택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만 이렇게 떡 지어놓을 게 아니라 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복지문화 시설들을 좀 보강을 해주면 그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수준이 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또 심지어 품격이 좀 높아지도록 전략을 좀 써주면 좋겠고요. 또 쓰레기 소각장이나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단순한 그 공정을 위한 그 처리 시설만 놓을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깨끗한 공원 같은 곳으로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곳이 공원인지 쓰레기 처리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선호하고 유치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겁니다. 또는 뭐 또 하나의 전략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네, 그 그렇죠. 기피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바꿔주는. 이를테면은 뭐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지금 물 재생센터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네. 훨씬 더 그 거부감이 좀 줄일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런 건 좀 제한적인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기피 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갖는 어떤 그 뭐랄까 피해 의식 예. 또 상대적 박탈감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비교적 그 지방이나 또는 외곽 도시나 네. 뭐 또는 도시에서도 그 좀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예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을 좀 파격적으로 조성을 해서 또 그 안에 잘 안착이 되도록 시도를 많이 해주면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네. 그 외곽에 있는 이런 시민들도 또는 지역사회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단 덮어놓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예. 심리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사례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네네. 그 파리 그 세느 강변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짓고 잘 또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사회도 어떤 차별 의식을 느끼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갈등의 그 씨앗을 좀 줄여주는 다각도의 노력이 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대안은 그런데 직가나 네, 예, 그리고 또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사는 환경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뭐 다 같겠죠. 하지만 사회 일원으로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네요. 또 저마다 이런 기피시설 밀어내기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